안녕 얘들아, 수능고를 가르치고 있는 쌤이야. 쌤이 지금 영상을 킨 이유는 쌤이 이제 국어 강사로 수능만 가르친 지가 지금 한 5년 정도 됐어요. 그래도 이제 참 많은 애들을 봤지. 국어 때문에 지금 뭐 머리 깨질 것 같아 이런 애들 많잖아. 너도 그럴 거고. 그래가지고 아마 요거 조회를 해갖고 니들이 제목 보고 들어왔다는 거는 상당히 좀 수능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거야. 이제 고1이든 고2든 고3이든 간에. 그래서 쌤이 이 영상에서는 너희들한테 5년간에 나도 어떻게 임상과학자지. 여러 가지 이제 교수법이나 다른 선생님들 교수법도 참고하고 내 것도 이제 오리지널도 갖고 있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성적 오르는가를 계속 연구하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에서 내 나름대로 답이 나온 사람이죠. 보통 5년 정도 강의하면 그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단순히 내가 이제 실제로 보는 강의나 아니면 강의를 받아서 온 친구들 이외에도 좀 보편적으로 많은 아이들이 좀 쌤의 노하우나 연구 결과를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뭔가 그런 뭐 요즘 선한 영향력 막 이런 이상한 얘기 있잖아. 네, 그런 느낌으로다가 한번 너희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어갖고 쌤이 영상을 좀 찍어봤어. 사실은 좀 그것도 있고 좀 쌤이 좀 친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수업 끝나면 집에 오면 이제 연구하고 그러다 보면 가끔 현타 와. 이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외롭고 이런데 이렇게 또 카메라 대고 얘기하니까 좀 무섭기도 하지만 내가 뭐 혼잣말한 같은 느낌도 나서 근데 뭐 덜 외롭네요. 너희들이 있어갖고 좀 덜 외로워요. 지금 시청자분들이 있어서. 자, 어쨌든 이제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갈게. 누구든지 간에 수능을 준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단어를 기억해야 돼. 뭐냐면 바로 우선순위라는 거야. 이게 사람이 그래요. 니들이 욕심나면은 나는 뭐 수학도 해야 돼, 국어도 해야 돼, 탐구도 해야 돼. 다 해.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막 엉키면서 계획이 막 틀어져. 처음 계획했던 거랑 다르게 나오지. 그러니까 계획을 점점 수정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하루에 30페이지씩 보면 끝날 거를 50페이지로 늘려갖고 뭐 말아먹었다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가 중요한 거야 우리가. 왜 그러냐면 애초에 우리 브레인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멀티태스킹이. 하나에만 집중하게 돼 있단 말이야. 요 원리를 이해해야 돼. 국어가 어떻게 보면 인지능력 테스트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과목이야. 그래서 니들이 이거를 성적으로 올리려면 잡다하게 막 문학, 시, 소설, 희곡, 시나리오, 독서도 뭐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동시에 막 돌리고 언어 매체를 상위권을 갈 거니까 언어 매체를 하겠다 해갖고 뭐 언어 매체까지 같이 동시에 돌리고 이런 식으로 공부해갖고는 절대 올릴 수 없어요. 왜냐면 국어만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쌤도 국어 5등급이었어요. 1학년 때 처음 본 모의고사가 5등급 나왔을까? 4, 5등급 되고 나머진 다 1이었지. 얼굴이 증명하잖아. 딱 봐도 그냥 공부 잘 생겼죠. 맞죠?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5등급에서 쌤이 처음 1등급 받은 게 3학년 9월 모평이었어. 맞아. 6평도 아니야. 6평도 2등급이 고작이었어. 2학년 때까지는 3등급, 2등급 막 가끔 문제 막 뭐 맛이 가게 나온 거 있잖아. 커트라인 98점 막 이럴 때 어떻게 해갖고 막 뭐 95 나와서 막 착각하고. 거의 뭐 조울증 환자야. 국어 잘 못한 애들은 고등학교 3년 내에 조울증 걸려 막. 그냥 뭐 잘 나오면 막 나 이제 대학 가겠다. 못 나오면은 됐다. 재수다. 막 이런단 말이지. 나도 겪었어 그거를. 그러다가 이제 수능 가서 잘 본 거죠. 이런 쌤의 그런 조울증을 이겨낸, 그러니까 국어 조울증이죠. 이걸 이겨낸 경험과 먹고 살라고 진짜 목숨을 걸고 생존을 걸고 대치동, 그리고 뭐 목동 이런 메이저 동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겪은 나의 이런 엑기스가 바로 우선순위라는 거야. 이게 뭐냐? 정하란 말이야. 무엇을 네가 못한지. 야, 이거 목이 좀 떠 있는 것 같아? 맞죠? 약간 이제 이거 검으니까 목이 막 귀신처럼 떠 있죠. 요즘 무섭네. 쌤 생각은 그래. 쌤 생각은 너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중요한 거는 우선순위조차 모르는 애들이 있어. 내가 지금 무엇을 못하는지 이거를. 그래서 가장 중요한 팁을 내가 오늘 줄게요. 요것만 오늘 기억하면 너는 진짜 비싼 강의 들은 겁니다. 정말 비싼 강의예요. 시험지를 펴놓고 내가 뭐가 약한지를 볼 때는 틀린 걸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야. 그럼 뭘 기준으로 보냐? 내가 가장 먹었던 지문과 먹었던 문제에 가서 그걸 봐야 돼. 근데 대다수 애들이 내가 뭐가 약한지를 점검할 때는 그 틀린 거를 봐. 그런 거서 뭐 학교 선생님이나 전문가들 가져가면 이제 시험지 보여주죠. 그러면은 그냥 이거야. 막 봐. 그러다가 독서가 막 틀렸어. 그러면 독서를 못하네요. 이런다고. 막 봐. 문학을 많이 틀렸어. 문학을 못하네. 넌 현대시를 못하는구나. 이런다고. 그게 맞아? 아니야. 여드름이 났으니까 여드름을 없애면 되겠네요. 이거랑 뭐가 다른 소리야. 똑같은 거란 말이야. 본질적인 걸 봐야 돼. 네가 왜 시를 많이 틀렸냐? 네가 왜 독서를 많이 틀렸냐? 그거는 이유가 참 여러 개가 있어. 그러니까 항상
내가 지금 시험을 볼 때 어떤 생각으로 봤는지 그 현장감을 복기해갖고 내 약점이 뭔지를 봐야 된단 말이야. 이 독서를 3개 틀렸어. 근데 이게 내가 소설을 너무 오래 읽었어. 사실 소설이 어려웠어, 내가 이 작품에서. 근데 소설은 다 맞았어. 거기서 시간을 많이 쓰고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어. 집중력, 배터리를 너무 많이 써갖고 나중에 독서를 풀거나 다른 걸 풀 때 내 원래 실력이 안 나온 거죠. 그래서 많이 틀렸을 수도 있단 말이야. 이해가? 혹은 그 작품이 소설 지문인데 문제는 소설에서 내는 문학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독서처럼 논리력을 내는 문제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그 문제는 네가 문학을 못하는 게 아니야. 사실적 사고 기반엔 논리력이 부족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은 본인이 그 약한 거를 정확하게 찝어서 우선순위를 잡아서 하나씩 잡아가야 됩니다. 이해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물음표가 하나 생기죠. 선생님, 네. 그럼 제가 약점을 제 스스로, 제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 학생이. 우리는 시험 풀고 틀려서 엄마한테 뺨 맞고 선생님한테 가스라이팅 당하는 존재인데 우리가 내가 뭐가 약한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렇잖아. 그걸 알아야 된다고. 왜 내가 문학을 틀리는지. 거기서부터가 인지혁명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핵심, 틀린 문제를 펴서 이게 왜 답인지, 이게 왜 틀린 답인지가 중요한지 고민한다면 너는 성적 안 올라. 이게 왜 틀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이 문제를 풀 때 내가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쳤고 나의 그런 사고 과정이 왜 잘못된 길로 빠졌는가. 그러면 그 사고 과정을 고치려면 어떻게 할까? 요 고민을 하세요. 이 고민을 하면 네가 하루에 한 지문만 공부를 해도 1시간 동안 한 지문만 공부해도 실력은 오른다. 이것만 기억해. 이거는 인지력을 올려야 돼요. 인주력 아니야. 뭐 나루토 이런 거 아니고 인지력이야, 인지력. 그러니까 너가 어떻게 해서 내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꿀까 이거야. 어떤 근거로 풀까가 아니야. 그러니까 꼭 이런 학원들 있죠. 틀린 문제 근거 밑줄 적어라. 아주 개같은 방식이야 그거 진짜. 물론 내가 다른 선생님들 막 함부로 욕하면 안 돼. 나도 그거에서 안 올랐어. 근거 찾기 안 됩니다. 근거를 지문에서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근거로 가는 내 생각의 방향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상위인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인지혁명. 알겠어? 이게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어. 그러니까 요거를 쌤이 이제 보면 알겠지만 쌤도 되게 봐봐 내가 그랬잖아. 니들이랑 비슷하게 생겼어. 그걸 보면은 친구도 별로 없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수업 끝나고 집에 오면 할 게 없어요. 앞으로 이제 쌤이 말한 이런 코어들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시켜서 문학 중에서 독서는 어떻게 특정 문제도 갖고 와서 좀 가끔 풀어주고 그리고 또 이게 고1, 고2, 고3에 따라서 조금씩 접근 방식이 다를 수도 있겠지. 왜냐면 시기가 다르잖아. 타는 똥줄의 그 열기도 달라. 고3은 지금 거의 똥줄이 다 탔죠. 그런데 고1, 고2는 지금 그냥 뭐 미래를 위해서 보험 들어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점으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쌤이 하나하나. 또 사실 가장 이런 영상에 관심 많은 사람은 재수생일 수도 있어. 재수생들한테도 쌤은 그래도 너희들이 누구나 말하면 아는 그런 재수 종합반들도 있어요. 잘난 척이에요. 부럽지 않죠. 근데 이렇게 생겨서 아무도 안 부러워해. 자학은 아니고요. 그래도 난 나이가 좋아. 여튼 여기까지 이제 쌤이 얘기하고요. 앞으로 진짜로 너희들한테 도움될 만한 얘기 쌤이 많이 해줄게. 진짜야. 쌤은 좀 그런 마음이 있어. 내가 그동안 진짜 5년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온 이 내용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아직은 쌤이 이렇게 영상 강의는 인터넷 강의는 많이 찍어봤는데 이렇게 카메라 보고 내 면상 직접 대면하면서 나랑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 찍은 건 처음이야. 그래서 초점도 잘 안 맞을 수 있고 좀 그렇지만 좀 초보 유튜버죠. 유튜버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이렇게 어색해도 좀 재밌게 봐주고 점점 이제 아무래도 좀 프로 관종러니까 좀 더 잘 촬영할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올리시고 그리고 쌤이 이제 앞으로 인생 경험도 많이 올려줄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알람이라 그러나? 그런 부끄럽네. 구알조이라고 그런가? 그거 좀 눌러서 앞으로 쌤이랑 자주 만나서 좋은 얘기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너무 못생기게 나와서 다음 영상에는 좀 꾸미고 나와보도록 해볼게요. 여기까지 하고 자 마무리한다. 9번은 뭐다? 우선순위다. 그리고 이 우선순위를 내가 어느 영역에서 인지 능력이 부족한가. 그래서 그거부터 파세요. 문학이면 문학 중에서도 시면 시. 그러면 한 달 내내 시만 해. 알았죠? 다른 거는 잔잔바리로 한두 질문 그냥 재미로만 풀어. 계속. 그리고 하나만 집중적으로 파. 그러다가 하나가 되면 그 다음에 다음 거 소설. 그러면 연쇄적으로 파동이 일어나. 그러면은 점점 속도가 빨라지면서